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17장 성격이 패격이 됨과 패격이 성격이 됨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 사주 8자에서 그 육신이나 오행들은 어, 그 변화함이 생화와 극제 이런 걸 통해서 그 변화함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 하나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이 장에서는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러한 격에는 이게 파격이 되는 요인인데 오히려 그 파격이 되는 글자 하나가 오히려 성격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격국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순용이든 역용이든 써야 되는 용신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파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 선생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지중 변화 불일 수분 성패 이 성패 지중 우 변화 불즉 그 다음에 수유 인성 득패 인패 득성 지기 그랬습니다. 자, 살펴보면 자, 팔자 가운데에는 변화가 하나가 아니므로 마침내 성패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성패는 뭐예요? 성격과 패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팔자 중에는 변화가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으로 인해서 격이 성격이 되기도 하고 패격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 문장까지죠. 자, 그쵸? 자, 그래서 그러나 그쵸? 그러나 성격과 패격의 가운데에는 또한 그 변화가 불측하다. 그러니까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 그쵸? 그 성패 가운데에서도 또 변화가 또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없으므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수유 인성 득배 마침내 그쵸? 마침내 성격을 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그쵸? 뭐야 패격을 얻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패격을 시키는 글자로 인하여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성격을 얻게 되는 그런 기이함이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해설을 한번 잠깐 읽어보면 자, 격국은 다양한 변화 속에서 성격과 패격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변화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관용신이 정제를 보면 그러니까 상관용신이 전제를 본다는 것은 아직 상관격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월지에 있는 용신, 월령 용신이 이제는 정제라는 것을 보게 되면 본래는 이 상관격은 역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정제는 전 순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역용해야 될 이런 흉신도 때에 따라서는 순용으로 성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원령의 정제를 보더라도 상관생제격으로 성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그 원령 용신하고 그 변화된 그런 용신, 원령용신에서 변화된 용신이나 천간에 드러난 것이 그 본래의 격과 상응해서 선하고 순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격국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상관용신으로 출발해서 정제를 받는데 이것이 상관생제로 서로 상응하니 이때서야 상관격의 정제를 용신으로 쓸 수 있는 상관생제격으로 성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상관격이 칠사를 만나면 이것은 이제 특별한 거죠. 순용하고 역용을 뛰어넘어서 이제 식신격이 칠사를 본 것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상관격이 칠사를 만나면
상관이 칠사를 대하고 있다 해서 상관대살격으로 이 또한 또 성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격이 되는데 이때 앞에서는 상관이 정제를 봐서 오히려 격이 성격이 됐었는데 상관격이 살을 보고 있을 때는 오히려 정제를 보게 되면 원래는 정제로 인해서 성격 될 수 있는 이 정제로 인하여 상관 대사를 보고 있을 때에는 이 정제를 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상관 대사격이라는 것이 패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기이하다는 거죠. 당연하죠. 상관 대살격은 상관이 칠살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상관이 칠살의 그 거취라든가 괴 변화라든가 어떤 작용 같은 것을 상관이 뚫어지게 보면서 상관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딱 그거를 붙들고 있고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칠살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이때에 재성을 보게 되면 이 상관은 그쪽에 신경을 안 쓰고 상관 생제하느라고 칠사를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히려 상관이 재를 생하고 재는 칠사를 생하는 이러한 희한한 기기괴기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 이것이 오히려 이제 파격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정관격에서 상관을 보면은 패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관격에서 상관을 보게 되면 패격이 되는데 이 정관격이 칠사를 만나가지고 관살혼잡일 때는 그렇죠? 관살혼잡일 때는 이거는 음간의 경우죠. 그럴 때 이 상관이 본래는 정관이 상관을 보면 패격이 되는데 음간의 경우에는 상관과 칠살이 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살화 혼잡을 해결해 줘가지고 패격을 시키는 요인이었던 정관격의 상관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살 혼잡이 있을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격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기이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고 화상위제 격지 성야 연 신생해월 투 정위용 묘미회제 내이당살 인성득패의 그랬어요. 자, 시고 그랬죠. 시고.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그쵸? 식상이 변화하여 또는 상관이 변화해서 재성이 되면은 상관 생제격으로 격이 성격이 되죠. 성격을 이루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 해월에 출생하고 정화가 천간으로 드러나서 이게 정화를 쓰게 되면 그쵸? 정화 드러나서 쓰게 되면은 쓰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신금이 그쵸? 해월에 출생해서 천간으로 정화가 쓰이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상관격이 금수 상관격이 칠사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칠사를 보고 있는 거죠. 요거 자체로는 이게 상관대살격으로 성격이 되는데 이 소리죠. 근데 묘미가 회합을 하게 되면 재성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묘미가 이렇게 있게 되면 해묘미 삼합이 돼 갖고 이게 재성이 돼서 묘중에 을목이 재성이 되죠. 재성이 돼서 해묘미가 되면은 이 해중의 을목이나 해중의 간목이 움직여서 그쵸 동안이 이 목이 국을 이루어서 목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목생활을 하게 되면은 재생살이 되는 거고 재생살이 화급금을 하면은 결국은 일간이 무너지게 되니 이거 자체가 이제 파격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묘미 회재 그쵸 묘미가 회합을 해서 재성이 되면 내의 당살 이게 뭐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에 뭐가 된다고요? 칠살이 그쵸? 살로 무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쵸? 살이 무리를 이루게 되니 그쵸? 오히려 성격을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쵸? 그쵸? 인성 뭐예요? 재성이죠. 재성. 재성이 상관격에선 재성이 있으면 성격이 되는 건데 오히려 이 재성으로다 회합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고? 오히려 패격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예문을 통해서 좀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해설을 보면 신금일간이 해월에 출생하면 상관격이고, 그쵸? 그 다음에 상관격이 정화 칠사를 써서 상관대설격으로 성격이 되는데, 그쵸? 어, 신금일간이, 그쵸? 해월에 출생했다. 그쵸? 그러면은 금수 상관격이죠. 근데 정해월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이 칠사를 보고 있어서 이게 상관대설격으로 이것 자체도 성격이 되는데 해필이면 해묘미 삼합이 지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해수가 묘미랑 합해갖고 해묘미 삼합이 돼서 재성이라고 하는 목이 움직이니 이 목이 목생활을 하게 돼서 그쵸? 묘미로 재성이 정화 칠사를 생화하니까 재생살이 돼 폐격이 된다. 그죠? 상관격이 재성을 보면 상관생재로 성격이 되는데 오히려 성격시키는 재성으로 인해서 폐격이 된 예이다라고 저는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인용 칠살 격지 성야 연 개생 신월 추금 중중 략 대 제이 손태과 그쵸? 봉살 즉 살인 기재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성 득패야 그랬어요.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성격이 칠사를 쓰게 되면 뭐예요? 이건 성격이 되는 거죠. 인수봉살격으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인성격이 칠사를 본 거니까 인수봉살 성격이 되는데 그러나 뭐예요? 이제는 그쵸? 인수봉살로 격이 이제 성격이 되는데 그쵸? 그러나 개수일간이 신월에 출생하고 그 다음에 가을의 금이 무겁다, 중중하다. 그쵸? 무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성격에서 개수가 그죠? 개수가 신월에 출생했는데 금이 막 경신에다가 그쵸? 뭐 계유에다가 이렇게 해서 금이 중중하다. 신유 막 이렇게 신유로 물이 지어 있고 경금도 투간되어 있고 이렇게 금이 이렇게 많으면 인성격이 너무 퇴화하게 되면 이것은 이것도 하나의 패격의 요인이거든요. 이럴 때는 가벼운 재성으로서 그쵸? 가벼운 재성으로서 이렇게 화급금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금들 왕한 금들을 덜어내는 것이 인성격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구 원령으로 격을 잡고 순용과 역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쵸? 저는 그 성격과 패격을 논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그쵸? 순용과 역용, 격과 순용, 역용, 일간 요 사이에는 왕세강약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너무 이렇게 태과하면 인성격이 격 자체가 너무 태과하면 이것을 덜어내는 것으로 이것을 오히려 순용해야 될 인성격에서도 역용을 써서 또그 중화를 이루게 되면 격이 성격되거든요. 그것이 자평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성격이 퇴화하면 재성을 오히려 뭐를 쓴다? 재성을 가지고 재성으로서 역용으로서 성격을 시킨다.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이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을금이 중중하면 뭐예요? 대략 뭐 재성을 그쵸? 재성을 갖다가 퇴과한 것을 그쵸? 덜어내야 되는 건데 그쵸? 재성을 덜어내는데 이때 만약에 뭘 만나면 살을 만나게 되면 살이는 재성을 꺼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예요? 이때가는 뭐냐면 예문을 잠깐 이 예문을 보고 얘기를 하면 자 개수일간이 자 신월에 출생했는데 경금도 드러나고 그렇죠? 유금도 있고 멀리서 사유축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금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럴 때는 이 정화라고 하는 가벼운 재성으로서 이거를 이제 화급금으로다가 이걸 덜어냈으면 인성격이 재성으로서 격이 성격되는 건데 이때 만약에 여기 칠살 기토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살인, 그쵸? 살인은 뭐예요? 이 기토하고 경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칠살과 인성은 이 재성을 꺼린다는 거예요. 왜 꺼려요? 본래는 인성이 이렇게 퇴과할 때는 이 재성을 기뻐해서 재성으로 인해서 격을 성격시키는 요인이 되는 건데 오히려 칠살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버리면
오히려 성격시키려고 했던 이 정화를 오히려 이 살인은 얘를 꺼린다는 거예요. 꺼리는 이유는 이렇게 칠살이 드러나게 되면 이 정화가 화급금을 하지 못하고 화생토를 하는 거예요. 화생토. 그러면 이 인성을 무거운 인성을 덜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재성은 살을 생하고 살은 다시 또 인성을 생해 버리니까 덜어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인성을 더 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이 살인이 이 재성을 꺼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살인이 재성을 꺼리니 오히려 성격을 시키려고 했던 재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패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여차, 지류, 불가승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들은 불가승수,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개인, 성, 득폐지, 그다음에 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 그러니까는 어, 이러한 종류는 셀 수가 없으며 그쵸? 이것은 대개 모두 성격을 이루고자 했던 것으로 인해서 패격을 얻게 되는 예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다 이해하려면 1부 1장부터 그쵸? 차근차근 이 자평의 기초 이론을 다 익혀야만이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 자, 인성격이 칠사를 만나면 뭐라고요? 인성격이 그쵸? 인성격이 원래는 칠사를 만나면 뭐라고? 인수봉살. 그쵸? 인수봉살로 이거는 성격이 된 거예요. 그쵸? 인성이 이 살을 설화해서 일간을 돕는 걸로 가는 거죠. 이럴 때는 일간이 좀 약해야 돼요. 일간이 약한 듯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는 인수봉살이 격이 더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일간이 근황하면은 이거는 무정한 사주가 돼서 이것 또한 팔격이에요. 그쵸? 그래서 인수벌랑 성격이 된다 하지만 만약에 개수일간이 이렇게 신월에 출생하고 인성이 이렇게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때는 재성으로서 오히려 이걸 덜어내서 성격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하필 칠살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성격을 시키려고 했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 격이 전체적으로 파격이 된다. 그죠? 특히 인성을 덜어내려고 했던 이 재성이 오히려 저기 살을 생하고 살이 다시 인성을 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패격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해설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는 패격을 이루는 육신으로 인해서 성격이 되는 예도 있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관인봉 상격 집회야 그랬어요. 그쵸? 이거는 뭐예요? 관인이 그쵸? 관인이 어, 상관을 만나게 되면 격이 어떻게 된다고? 패격이 된다. 그쵸? 관인이 상관을 만나면 패격이 된다. 이거 잘못됐죠. 관인이 아니고 여기서는 인자를 빼야 되는 거죠. 인자를 빼고 정관격이 상관을 만나면 격이 파격이 된다. 이렇게 해서야 맞는 거예요. 관이 인성을 차고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만나는 것은 패격이 안 되죠. 그렇죠? 상관 페인으로 상관을 제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그 문장에 본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그러나 그쵸 연 신생 무술 월 연 그러니까는 신금이 그쵸 무술월에 출생하고 그쵸 그다음에 년에 병화가 있고 시에 임수가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임수는 능히 무토를 초월해서 넘어서 갖고 병화를 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쵸? 극하지 못하니 그러므로 도리어 어, 일간을 능히 설기해서 빼어나다.
빼어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폐격을 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아이고 이렇게 멀리 가 있네요. 예문이. 자, 요 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랬냐면 신금일간이 그쵸 이렇게 무술월에 태어나고 년에 이렇게 병화가 있고 그렇죠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 이렇게 임수가 있다면 이렇게 예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예요? 원래는 이게 신금일간이 그쵸 신금일간이 본문에서는 신금일간이 인성과 그쵸 요거 관인 그쵸 관인을 가지고 있고 관인을 갖고 있는데 임수를 만나면 격이 파격이라고 이게 있는데 제가 앞에서 여기 뭐야 정리를 해드렸죠. 그건 잘못된 거고 인성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래서 본래는 정관격이 이 상관을 만나면 폐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 그쵸? 하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폐격이 되는 이 임수 상관을 만나도 오히려 폐격이 안 되고 성격이 되는 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문장에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월에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인성을 이렇게 정관이 차고 있으면 이 임수는 무토를 뛰어넘어서 이 병화를 수국하로 상관경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격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오히려 이 폐격을 시키려고 했던 이 상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은 격이 더 높아져서 성격이 됐다. 상관 폐인격으로 오히려 정관을 밀어주는 상관 폐인격으로 정관을 오히려 돋보이게 하는 격으로 성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문으로서의 본문을 바로 앞에서 이제는 본문에서 읽어본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해설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관이 그쵸? 그쵸? 정관이 원래는 상관을 만나면 폐격이에요. 그러나 신금일간이 그쵸? 무술월에 출생하고 년에 병화, 시에 임수가 있다면 이 임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임수 상관은 무토, 정인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병화를 수국화를 하지 못한다. 그쵸? 상관경관을 하지 못한다. 그쵸?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연간의 병화 정관을 파극하지 못하니 병화 이 정관은 무토 정인을 오히려 화생토로 생화하고 그쵸? 그래서 관인상생으로 오히려 이렇게 성격이 되는데 시간의 임수는 정인의 재화를 받고 그다음에 화생토 토생금으로 왕성해진 일간은 금생수로서 오히려 이 임수는 일간의 기운을 오히려 빼어나게 설기에서 일간의 기운을 빼어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아까 내가 빼먹었네요. 그쵸? 그러니까는 신금일간이 그쵸? 관인상생으로 토가 왕하잖아요. 인성이 왕한데 왕한 인성의 생을 받은 이 신금은 오히려 임수 상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인상생의 금생수로 오히려 이게 원래 임수 자체가 원래는 상관 경관으로서 폐격을 시키는 요인인데 이 상황에선 일간이 인성으로 왕성해져 버렸으니까 오히려 금생수로 일간을 빼어나게 하는 식상으로 설화돼서 빼어나게 하는 역할로 해서 이 격은 사주의 격은 여러모로 더 크고 좋아지고 성격이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인, 봉식, 격지, 폐하 여기까지 끊으면 뭐냐면은 양인격이 양인격이 칠사를 쓰는데 식신을 만나게 되면 격은
폐격이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금일간이 그쵸 6월에 그쵸 그쵸 6월에 태어나서 이게 이제 양인격인데 양인격이 어딘가에서 어쨌든 시간의 병화를 봐가지고 뭐냐 살을 만난 거죠. 그래서 양인격이 이렇게 양인격이 칠사를 이렇게 만나서 병화 칠사를 만나서 얘가 이제는 성격이 되는 건데 이 월에서 뭘 만난 거야? 임수 식신을 만나게 되면 임수 식신을 만나게 되면 이게 수국화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인격이 폐격이 되는 거죠. 양인격이 폐격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경 생유월 연병월정 시상 봉임 즉 식신 합간유살 그죠? 그 다음에 이 관살 부잡 그 다음에 살인 국청 그래서 시인 패득성의 그래서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이 소리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인격이 칠사를 쓰는데 식신을 만나게 되면 격이 폐격이 되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죠? 경금일간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네요. 6월에 그죠? 6월에 예, 이제 출생하고 년의 병화가 있네요. 그래서 년의 병화가 있고 또 월에 예, 정화가 있다는 거죠. 년의 병화, 월의 정화. 시상에는 이렇게 임수가 있다. 시상에는 임수가 있다. 이런 예문을 만들었네요. 있다. 그러면은 식신 합간유살이 된다.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되면 이게 일간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 식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화급금을 하지 못하고 얘랑 합으로 묶인다는 거죠. 이렇게 합으로 묶이니까 정임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관은 식신과 합해서 합관이 되고 칠사를 남겼다는 게 합간유살이죠. 그쵸?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게 관살혼잡으로다가 이게 관살혼잡으로도 합격이 될 수가 있고 정화가 없었으면은 임수 식신이 그쵸? 칠사를 이렇게 제살해 가지고 양인격이 합격이 될 수 있는데 교묘하게 이 관살혼잡이 된 것이 오히려 득이 된 거죠. 임수랑 합이 돼서 관살을 오히려 청하게 만들고 더군다나 양인격에는 정관보다는 칠살이 더 유용하니까 좀 기가 막히게 이게 타이밍이 딱 맞은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합간유살. 그쵸? 그렇게 돼서 뭐 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관살이 잡된 것이 잡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잡되지 않게 돼서 오히려 양인격이 칠사를 쓰는 격국이 어떻게 했다고? 맑아졌다. 맑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야? 폐격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뭐야? 성격을 얻은 것이다. 성격을 얻게 된 것이다. 관살원자도 폐격일 수 있고 식신도 폐격을 만들어내는 요인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격이 성격이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을. 자, 그래서 여차 지류, 그죠? 역불가승수, 개인배 득성지예야 그랬어요. 그죠? 같은 얘기죠. 그죠? 이러한 종류는 그죠? 예를 들어 이러한 종류는 그러니까는 역불가승수다. 또한 역시 이로 헤아릴 수 없다. 그쵸? 이것은 이러한 모든 것은 폐격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여 성격을 얻게 되는 예이다. 이 얘기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설명을 또 안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경금일간이 6월에 출생해서 양인격인데, 그쵸? 이게 이제 관살혼잡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관살혼잡으로. 그쵸? 그래서 관살혼잡으로 드러나면은 이것이 이제는 폐격이 되는데 또 본래는 양인격에 칠살이 드러나는데 임수가 있어도 폐격이 되는 건데 이것도 폐격을 시키는 요인이고 그쵸?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도 정화도 폐격의 요인인데 오히려 폐격의 요인을 만들어내는 것끼리 서로가 이렇게 합을 하는 바람에
이 경금의 6월 양인격은 오히려 칠살이 더 맑아져 가지고 이게 격이 성격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격국이 이게 묘하다. 이런 것을 보면 묘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다시 해설을 안 읽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음, 자, 기간, 기기, 괴계, 변화, 변환, 무궁, 그쵸? 유, 일이, 권영, 지수, 재, 관리, 그쵸? 그 다음에 인시, 달화, 유타, 기기, 괴계, 자유, 일종지, 당, 부력지론, 그쵸? 여기까지 끊으면은 이 소리는 뭐예요? 그, 그 간이잖아요. 그 간. 그 간은 뭐야? 그 변화의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여기 이제는 함축돼 버린 거죠. 그 변화의 사이에는 그 변화의 사이에는 그쵸? 그 얘기죠. 기기개개하다. 아주 기이하다. 기기개개하여 그 뭐가요? 변화가 무궁하다. 그쵸? 변환하는 것이 무궁하여 변화가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쵸? 그래서, 이치로, 그러니 이러한 이치로서 권형, 그쵸? 저울질 해야 되는 거예요. 권형은 저울질. 그러한 이치로 저울질함은 뭐냐면 이치를 보고자 함에, 이치를 보고자 함에 있으니, 그쵸? 보고자 함에 있으니, 뭐예요? 시간으로 인한 그 변화에 뭐 해야 된다고? 통달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기기개개함, 그쵸? 기기개개함에는, 그쵸? 아, 하나의 근본으로부터 말미암아, 그쵸? 근본으로부터 말미암아 마땅히 뭐예요? 변화하지 않는 이론이다. 마땅히 변화하지 않는 이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명자 무현이무, 그쵸? 주집이 불화야 그랬어요. 그래서 명리를 보는 자는 뭐예요? 현혹됨이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관에 집착되어서는 그 변화를 볼 수 없다. 그 변화를 또 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은 격국의 변화와 성패는 이치에 맞는 이론이다. 그렇죠? 격국의 변화 성패는 이치에 맞는 이론이다. 명리를 하는 자는 이러한 이론을 깊이 연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론에 현혹됨이 없어야 하며 자기 주관에 집착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17장을 이제 마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18장 용신의 기후와 기후 배합과 그 득실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명유의 월령 용신 위주, 그렇죠? 연역 수배 기후의 호참지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명리를 논할 때에는 그쵸? 오로지 원령 용신의 오직 원령의 용신을 위주로 하며 그리고 또한 뭐예요? 모름지기 기후의 기후와 배합하여 서로 참조해야 된다. 그죠? 명리를 논할 때는 오직 원령의 용신을 위주로 하지만 원령의 용신을 위주로 하고 그것으로 격을 잡고 그 원령의 용신을 기준으로 해서 순용할 것인지 역용할 것인지 그쵸?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면 그때서 격이라는 말을 쓰고 순용이나 역용을 이제는 격국의 용신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모름지기 그 격에서 이제는 기후를
기후가 어떠한지를 배합해서 또 살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성격을 시키고자 함으로 인해서 합격이 되고 합격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성격이 되기도 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순용이나 역용을 저는 합당함을 얻어서 격국을 이루게 되더라도 그 태가불급에 따라서 또는 글자의 기기에 묘함에 의해서 또 거기서 또 성격과 패격이 또 나뉘어지는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는 우리가 17장에서는 그거를 공부를 했거든요. 18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더불어 기후까지도 같이 더불어 봐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해설을 잠깐 보면은 자, 사주를 분석할 때는 원령에서 용신을 정하고 그다음에 원령의 기후를 참작하여 난기가 발생하면 기후와 격국과의 배합을 함께 분석해야 된다. 이 얘기다. 이 얘기죠. 그래서 기후라는 것은 사계절의 한난조습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여 영웅 호걸 그쵸 생득 기시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사 반공배 그다음에 조시 불순 수유 기재 성공 불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영웅 호걸이 그쵸 탄생하여 그쵸 때를 얻더라도 그쵸 때를 얻으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영웅모골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때 마침 태어나서 커가서 어느 정도 장성해서 자기 역할을 할 때쯤 돼서 그런 때를 얻게 되면은 그쵸? 뭐냐면 자연이 그가 하는 일은 반으로 줄고 오히려 그 공은 배가 된다는 거죠. 그쵸? 타이밍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일은 반으로 줄고 오히려 공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 얘기죠. 그래서 때를 만남이 순조롭지 못하면 그죠? 비록 기이한 재주를 가졌더라도 그죠? 재주가 있더라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조우는 뭘 보는 거예요?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때를 보는 거예요. 시기를 보는 거예요. 그쵸? 어떤 사람 있잖아요. 부동산 어렵사리 사면은 내려가고, 그쵸? 또 힘들어서 팔면은 올라가고, 이것들은 때가 안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두 배, 세 배로 하고, 남는 거는 뭐, 반도 안 되고, 오히려 손해 안 보면 다행이고, 이런 거라는 거죠.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졌어도 빼어난 그러한 재능이 쓰일 때 시대를 잘 만나고 태어나야지 그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 본다? 조우로 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보면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종자가 있어도 겨울에는 싹을 틔울 수 없듯이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재주가 쓰일 때를 만나지 못하면 쓸모없는 재주가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영웅호걸들이 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건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세월 할 일 없이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아까워요. 하지만 아깝더라도 난세가 아니라는 게 좋겠죠. 난세가. 근데 아쉽게도 우리 인간들은 한 번씩 난세를 겪어야 철이 들고 그쵸? 겸손해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자, 즉 격국에서 상신을 갖추고 있어도 기후가 지나쳐서 난기가 발생하면 격은 또 쓸모가 없어진다. 그 격은 저는 격국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저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이 인수 우간, 그쵸? 차위 관인상전, 무인 불기, 까지 끊으면 이거는 뭐예요? 어, 그러므로 이것이 뭐예요? 인수가 정관을 만나면 그쵸?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 관인상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인수격이 정관을 만나는 것을 관인상전이라고 한다. 그쵸? 정관격의 인수를 만나는 게 관인상전이 아니라 정인격의 정관을 만나는 것을 관인상전이라고 한다. 그쵸? 관인상전을 하는데
그쵸? 이렇게 되면 뭐 해야 한다고요? 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쵸? 이렇게 되면은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무인, 그쵸?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동목 봉수 귀수 투관성 영란 필귀 그쵸? 동계 금한 이 수익동 동수 불능생모 그다음에 길이 연야 그랬어요. 자, 이 소리는 뭐예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그쵸? 그러나 겨울에 모기 수를 만나면 그러나 겨울에 모기 수를 만나는 건 뭐예요? 겨울에 목은 목일간이 겨울에 그쵸? 겨울 그쵸? 뭐 간목이 어, 겨울목이죠 이게 간목이 간목이 겨울에 수를 만나면 이것도 정인이잖아요 인성 그쵸? 그래서 겨울에 목이 수를 만나면 비록 그쵸? 비록 귀하더라도 관성이 드러나면 빼어나지 않다. 빼어나지 않다. 관성이 뭐예요? 간목의 관성이 금이죠, 금. 그쵸? 경금이든, 경금은 칠살이니까 신금이라고 합시다. 신금이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빼어나지가 않다. 왜냐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기운이 겨울에 그렇지 않아도 추워 죽겠는데 천간에 신금을 만나게 되면 이게 금한순행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는 이 자수가 얼어붙어 가지고 얼어 있는 고체가 어떻게 수생목을 하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란필기 이건 역시 반드시 그쵸? 이거는 귀하기가 어렵다. 이거 역시 반드시 귀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귀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대개 그쵸? 얼어버린 그쵸? 이거는 대개 금이 차가우면 얼어버린 수로는 그쵸? 얼어버리는데 그쵸? 이거는 어, 더욱 얼어버린다는 거죠. 더욱 얼어버린다. 그쵸? 그래서 대개 금이 차가우면 얼어버리는데 그쵸? 어, 수는 더욱 얼어버린다. 그쵸? 수는 더욱 얼어버린다. 그러니까 얼어있는 수로는 능히 목을 생할 수 없다. 그쵸? 이건 당연한 거죠. 그쵸? 이치는 그러한 이치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간목일간이 자월에 출생했어요. 그럼 인성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정인격이 정관을 만난 거죠. 본래 정인격이 이 신금을 만나면은 정인격이 정관을 만난 거니까 이것은 관인상전으로서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똑같은 관인상전인데도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서 금을 만나는 것은 이건 반드시 귀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겨울에 물은 금을 만나면 차가운 금을 만나면 이게 얼어버린다. 얼어버린 이 물로는 수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을 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치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0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60만 갖고 안 되고 항상 조우랑 오행을 동시에 같이 보면서 사주를 읽어내야 되지 60만 봐가지고는 놓치는 게 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조우하고 또 오행만 보고 육신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잘 이렇게 병합해서 저는 잘 통찰해서 이제는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해설을 보면은 정인격이 정관을 만나 관인 생활을 받으면 정인격이 성격이 된다. 이것을 관인 쌍전이라 하는데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겨울에 출생한 목의 일가는 정관을 만나도 그렇지 못하다. 한 것이 지금 이 예문이었고 해설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양왕, 그죠? 투식 즉귀. 요까지 딱 끊으면 뭐예요? 그쵸? 신은 일간이죠? 일간과 인성이
두 개가 모두 왕하면 그쵸? 왕하고 그리고 이제는 식신이 드러나게 되면 귀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거죠. 인성과 일간이 다 이제 왕한데 이게 왕한데 이럴 때는 뭐 인하식으로 해가지고 인비식, 인하식, 인겁식으로 해가지고 식상으로다가 그쵸? 식상으로 발현되면은 이것은 귀한 격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성격에서는 인성이 많으면 제극인으로 다 성격이 돼야 되고 그쵸? 또 이렇게 인성도 왕하고 일간까지 왕하면은 식신으로 이렇게 설계되는 것도 귀한 격곡으로 성격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범, 인격, 개연, 이용지, 동목, 우위, 수기, 이동목, 봉화, 그쵸? 분류, 가히, 설신, 이즉, 가히, 조후야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무릇, 그쵸? 인수격은 모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쵸? 인수격에서 일간동항하고 인성동항인데 식상을 보면 귀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나 그 모두 그러다. 그러므로 그러나가 아니 그러므로 뭐예요? 어, 목 그러므로 겨울 목은 그쵸? 그러므로 겨울의 목일간의 쓰임은 뭐예요? 더욱더 그 빼어난 기운이 된다. 더욱더 그 빼어난 기운이 된다. 자, 이 소리는 뭐예요? 음, 일관과 인성이 모두하고 식신이라는 빼어나는데 그럼 겨울의 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간목이 그쵸? 겨울에 목일간이 어떻게 되면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갑인으로 왕하고 그쵸? 인성도 이렇게 왕한데 여기서 식상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가 이제는 임자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식상이 딱 있는 거예요. 뭐 병호로 있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겨울목이 그쵸 이렇게 일간도 왕하고 그쵸 인성도 이렇게 왕한데 이렇게 화로다가 이렇게 설계되면 이거는 좋다는 거죠. 그쵸 아주 빼어난 기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 겨울에 목일간이 이렇게 식상으로 설계가 되면 더욱 빼어나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가 되기 때문에 조우도 되고 목생화도 잘 돌아가고 얼음도 얼어있는 자수도 녹여서 수생목도 잘 되고 목생화도 잘 돌아가고 조우까지 다 맞춰지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인하식, 인비식, 인겁식보다 이게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이건 다 조우에서 오는 것이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겨울목이 화를 만나게 되면 그쵸? 이것은 분류가히 설신 그쵸? 그러니까는 설신 그쵸? 이게 화가 설신을 하기 때문에 그쵸? 겨울의 목이 화를 만나 설신을 할 뿐만 아니라 뭐냐면 여기서 조후 그쵸? 그래서 즉 가히 조후야. 그래서 조후까지 담당하기 때문이다. 조후까지 가하게 하기 때문이다. 옳게 하기 때문이다. 조후까지 옳게 하기 때문이다. 그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그러네요. 애매하네요. 어, 자, 그래서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음, 자, 상관, 경관, 위화백단, 그죠? 권불 10년, 이금수 견지, 그 다음에 반위 수기, 여기서 끊으면, 그죠? 상관이 정관을 보게 되면, 그죠? 화가 100가지의 단서가 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권세가 10년을 가지 못한다. 그죠? 그러나 금수가 그것을 보게 되면 그쵸? 금수가 그것이 뭐예요? 정관이죠. 금수가 그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수기가 뛰어나다. 빼어난 기운이 된다. 빼어난 기운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비관지 불외 부상 그다음에 이조후
위, 급, 권위, 용지야. 그래서 여기서 끊으면은 음, 정관이 정관이 상관의 그 정관이 상관을 그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조우가 시급하기 때문에 함으로 권해서 저울질해서 그것을 용신으로 하는 것이다. 용신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상관, 대살, 수시, 가용, 이용지, 동금, 기수, 백배 그랬어요. 그래서 상관이 살을 대하고 있으면 그쵸? 때에 맞게 용신으로 쓸 수 있다. 때에 맞게 용신으로 쓸 수 있는데 뭐예요? 어, 겨울에 겨울금의 용신은 그 빼어남이 100배가 된다. 그 빼어남이 100배가 된다.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문이 있죠. 그러니까는 신금이 해월에 이렇게 금수상관인데 오히려 이 정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쓸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금수상관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상관이 이렇게 정관을 만나게 되면은 본래는 화가 100가지의 단서가 된다고 했어. 그래서 건세는 10년도 못 간다고 했는데 그러나 금수상관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관을 빼어난 기운으로 쓸 수 있다. 왜냐하면 금수가 무리지어서 얼어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정관이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관이 상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쵸? 하지만 조우가 이 상태에서 너무 더 시급함으로 저울질해서 이것을 오히려 금수상관격에서는 오히려 정관을 조우용신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제 정관이 아니고 이제는 상관이 만약에 때에 맞게 그쵸? 여기 이거죠. 경금의 금수상관격에서는 칠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상관이 살을 대하고 있으면서 때에 맞게 칠사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다. 이것도 상관이 살을 대하면 때에 맞게 용신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겨울금의 이런 용신은 그 빼어남이 이거는 오히려 100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것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상관의 이제 금수 상관격에 칠사를 보게 되는 것은 오히려 이거보다 100배가 된다. 그렇죠? 금수 상관격에 정관을 쓸 수 있지만 오히려 때에 맞게 금수 같은 상관이라 하더라도 금수 상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칠살로 작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빼어남이 100배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 아우 바로 끝날 줄 알았더니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큰일 났네요. 시간이 저는 엉켰어요. 딱 시간을 좀 맞춰서 끝내고 싶었는데 지금 50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